56세 남성이 늦은 밤 뇌졸중으로 쓰러져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중년 및 노년층이 저녁 식사 후 다음 4가지 행동을 피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56세 남성이 늦은 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섰다가 갑자기 오른쪽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한 가족은 즉시 병원 응급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15분 후 환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검사 후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진찰 결과 그 남성은 10년 전에 고혈압 진단을 받았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데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혈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마다 술을 마시고 고지방 음식을 많이 섭취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할 때 그가 뇌졸중을 겪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뇌경색은 뇌혈관 질환의 일종입니다. 궁극적으로 뇌동맥의 동맥경화로 인해 뇌혈관이 좁아지고 혈액과 산소 공급이 감소하여 발생합니다.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 발생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으면 고혈압약을 제때 복용하기만 하면 되고, 당뇨병이 있으면 혈당 강화제를 제때 복용하기만 하면 되고, 고콜레스테롤혈증이 있으면 지질 저하제를 제때 복용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질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치료 원칙입니다. 의사들은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저녁 식사 후 다음 4가지 행동을 피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첫째,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 중년 및 노년층은 저녁 식사 후 감정적인 흥분을 피해야 합니다. 많은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저녁 식사 후 마작이나 다른 여가 활동을 즐깁니다. 하지만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승패에 대한 태도가 좋지 않아 마작이나 카드게임을 할 때 쉽게 짜증을 내곤 합니다. 사소한 실수에도 격분하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동요하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여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로,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 중년 및 노년층은 저녁 식사 직후에 목욕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녁 식사 직후 샤워를 하지만 샤워 시간이 적절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소화기관으로 혈액이 몰리고 머리는 상대적인 허혈 및 저산소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식후에 피곤함을 느끼고 심지어 졸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녁 식사 직후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 피부 자극으로 인해 혈액이 뇌로 집중되어 뇌의 혈액 및 산소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쉽게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년 및 노년층 중 상당수는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욕 시간을 잘못 선택하면 뇌졸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 중년 및 노년층은 야식을 자주 먹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녁 식사 후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야식을 사 먹습니다. 이러한 야식은 소금, 지방, 설탕 함량이 높은 경우가 많지만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식을 자주 먹는 습관은 위장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염분, 지방, 당분이 많은 음식을 과다 섭취하고 바로 잠자리에 들면서 혈중 지질, 혈압, 혈당 수치의 변동을 초래합니다. 밤에는 혈류 속도가 느려지고 혈액 점도가 높아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넷째,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 중년 및 노년층은 밤에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저녁에 가볍게 술을 즐기지만 뇌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술을 완전히 끊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간의 음주는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술은 지방 대사를 방해하여 혈중 지질 수치를 급격하게 변동시킵니다. 또한 교감신경계를 자극하여 혈압을 급격하게 오르내리게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뇌혈관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제2형 당뇨병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들은 일반적으로 당뇨병과 관련된 4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30세 남성이 혈당 수치가 30mg까지 치솟는 당뇨병성 고삼투압 혼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당뇨병성 고삼투압 혼수가 당뇨병의 심각한 합병증으로 사망률이 30%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에 걸리기엔 너무 젊은데 1형 당뇨병일 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뇨병은 1형과 2형으로 분류됩니다. 제1형 당뇨병은 췌장 베타세포의 파괴로 인해 인슐린이 완전히 결핍되는 만성 질환입니다. 주로 청소년기에 발생하며 유전적 요인이 주요 원인입니다. 반면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의 불충분한 사용 또는 효율 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만성 질환입니다. 성인기에 더 흔하며 성인 발병 당뇨병이라고도 합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체내에서 인슐린은 생성되지만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세포가 인슐린에 민감하지 않아 인슐린의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제2형 당뇨병의 발생은 주로 노년기에 형성된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2형 당뇨병은 풍요의 질병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30세 남성은 실제로 2형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요즘 생활 여건은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2형 당뇨병 발병률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으며 젊은 층에서도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모든 분들께 2형 당뇨병은 결코 이유 없이 발생하는 질병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2형 당뇨병에는 일반적으로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제2형 당뇨병 환자는 식습관을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2형 당뇨병의 원인이 식습관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과장이 아닙니다. 만약 절제 없이 식사를 하고 매 끼니마다 포만감을 느끼며 특히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을 즐겨 먹는다면 장기적으로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절제 없는 식사는 혈당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높은 혈당에 대처하기 위해 췌장은 끊임없이 인슐린을 생산해야 합니다. 많이 먹을수록 살이 찌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당뇨병 발병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둘째로,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은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명은 움직임에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몸이 지방을 태우고 에너지를 소모하여 혈당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은 근육량을 늘려주는데 근육은 혈당 조절에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량이 적고 지방이 많을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당뇨병 발병 위험도 커집니다. 식습관을 조절하지 못하고 운동도 하지 않으면 이 2가지만으로도 당뇨병 발병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습관은 체중 증가로 이어지고 비만은 당뇨병 발병 위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은 종종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세계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스트레스는 신체로 하여금 혈압과 혈당을 높이는 반응을 일으키게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스스로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면 혈당 수치를 정상 범위 내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 제2형 당뇨병 환자는 흡연과 과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간 흡연과 과음 습관이 있다면 신체의 혈당 조절 능력은 당연히 계속해서 저하될 것입니다.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모두 췌장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인슐린은 어디에서 생성될까요? 물론 췌장에서 생성됩니다. 췌장이 손상되면 인슐린 분비가 비정상적으로 변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뇨병 발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당뇨병을 예방하려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현재 성인 10명 중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당뇨병 발병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건강을 되돌아보고 혈당 수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병증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중 갑작스러운 다리 경련, 칼슘 결핍의 징후일까요? 주의! 다음 3가지 원인을 꼭 확인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다리 경련을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경련의 의학적 용어는 근육 경련으로 근육이 비자발적으로 강하게 수축하는 현상입니다. 경련은 보통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며 특히 밤에 경련이 발생하는 경우 수면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리 경련을 경험하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칼슘 결핍입니다. 하지만 칼슘 결핍이 다리 경련의 유일한 원인일까요? 칼슘 결핍 외에 다른 원인은 없을까요? 잠자는 동안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면 칼슘 부족 때문일까요? 인간은 매우 강력한 보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중 칼슘 함량이 감소하면 신체는 호르몬을 사용하여 뼈에서 칼슘을 끌어내 혈액으로 방출하여 혈중 칼슘을 보충하고 혈중 칼슘 수치가 더 낮아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경련과 같은 저칼슘 혈증은 호르몬 분비 저하, 조절 능력 손상 또는 단기간의 대량 칼슘 손실과 같은 특정 병리학적 조건에서만 발생합니다. 이는 또한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또한 칼슘 결핍으로 인한 다리 출혈은 비교적 치료가 쉽지만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배제해서는 안 되므로 모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다음 3가지 이유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1. 요추 디스크 탈출증. 현대인들은 높은 업무 스트레스와 과중한 삶의 부담에 시달리면서 요추 디스크 탈출증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 원인은 대개 잦은 고강도 육체 노동입니다. 이러한 환자들은 신경계가 매우 예민하여 쉽게 자극을 받고 그로 인해 허리와 다리에 짧지만 강렬한 통증을 경험합니다. 다리의 신경이 반복적으로 손상되고 허리 디스크 압박 및 탈출증이 동반되면 근육 긴장과 다리 경련이 발생합니다. 2. 하지 폐쇄성 동맥경화증. 하지 동맥경화증은 야간에 다리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지 동맥경화증으로 인해 하지 근육의 혈액 공급이 부족해져 근육 경련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다리 경련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낮에 걷는 동안 다리의 근육통과 불편함을 느끼거나 다리 경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 동맥경화증은 주로 고혈압과 비만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하지 동맥의 죽상경화성 플라크가 형성되어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질환입니다. 3. 골다공증. 우리 주변의 노인분들이 다리 경련을 더 자주 겪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근육의 경직과 이완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의 여러 기능이 저하되는데 그중 하나가 칼슘 흡수 능력입니다. 결과적으로 신체가 칼슘을 충분히 보충하지 못하게 되면 다리 신경이 자극되어 다리 경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리 경련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까요? 1. 스트레칭 및 조정. 근육 경련이 발생하면 근육과 힘줄의 추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즉시 운동을 중단하십시오. 적절한 보조 도구를 사용하여 스트레칭을 하고 통증을 줄이기 위해 자신의 상태에 맞게 자세를 조정하십시오. 통증이 가라앉으면 경련이 일어난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발가락을 구부리고 약 2분간 유지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2. 따뜻한 수건을 얹으세요. 다리에 쥐가 나면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을 살짝 짜서 종아리에 직접 얹으세요. 따뜻한 찜질을 하면서 다리를 마사지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쥐가 빨리 풀리고 점차 증상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3. 칼슘 보충제 섭취. 많은 사람들이 다리 경련을 경험하는데 이는 종종 칼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만약 다리 경련이 칼슘 부족 때문이라면
다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히 중년 및 노년층에서 다리 경련이 발생하는 경우 칼슘 결핍이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제때 칼슘을 보충하면 다리 경련 빈도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4. 조교. 발을 물에 담그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 경련과 긴장을 완화하며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국소 혈액순환 장애를 예방하여 다리 경련을 악화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한 다리 경련이 발생하면 즉시 따뜻한 물에 발을 담가 혈액순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육 긴장을 완화하고 경련이 더 심해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5. 한 발로 뛰는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다리에 쥐가 났을 때는 한쪽 다리로 깡충깡충 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쥐가 났을 때는 통증을 참고 쥐가 난 다리로 땅에 서서 다른 쪽 다리를 구부린 다음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려 몸 전체를 들어 올리세요. 하지만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무언가를 잡고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근육 경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1. 바나나. 많은 사람들이 체내 칼륨 부족으로 근육 경련을 경험합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하여 근육 경련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몸을 이완시켜줍니다. 또한 바나나에는 판토텐산이 함유되어 있어 기분을 좋게 하고 장기간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다리 경련을 효과적으로 해소해줍니다. 2. 우유. 우유가 훌륭한 칼슘 공급원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우유는 칼슘, 인, 철, 아연과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칼슘 보충을 위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선택하는 식품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유는 인체에 가장 좋은 칼슘 공급원입니다. 우유의 칼슘과 인의 비율이 인체에 최적화되어 있어 칼슘 흡수가 매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유는 신체에 필요한 칼슘을 보충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다리 경련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동물 간. 동물의 간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하여 체내 칼슘 흡수 및 활용을 돕고 칼슘 결핍으로 인한 다리 경련을 예방합니다. 동물의 간 외에도 정어리, 달걀인자, 해산물, 크림, 살코기 등에도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 용해를 촉진하고 흡수를 돕습니다. 칼슘 흡수를 위해 비타민 D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 외에도 운동과 햇볕 쬐기를 통해 칼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4. 표고버섯. 다리 경련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표고버섯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에는 18가지 아미노산과 필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으며 칼슘 함량은 대부분의 식품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표고버섯은 훌륭한 칼슘 공급원이며 칼슘 결핍으로 인한 다리 경련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5. 다시마. 다시마는 요오드와 같은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칼로리는 낮고 단백질 함량은 적당하며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다시마는 혈중 지질 저하, 혈당 저하, 항응고, 항암 작용 및 항산화 작용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학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칼륨 또한 다시마에 함유된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칼륨은 근육 경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경련이 잦다면 다시마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리에 혈전이 생기는 것이 경고 신호일까요? 주의! 다음 4가지 증상이 나타나면 혈전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으니 의심해보세요. 60세인 조 씨는 아침에 잠에서 깨어난 후 갑자기 몸 한쪽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 후 다리 전체의 색깔이 푸르스름한 보라색으로 변했고 다리의 온도도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찾은 조 씨는 다리에 혈전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뇌와 심장의 혈전에는 관심을 기울이지만 다리의 혈전은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리는 혈전이 발생하기 쉬운 부위 중 하나이지만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리는 신체의 끝부분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등의 잘못된 생활 습관은 다리의 혈액순환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미 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혈전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암, 고혈압, 당뇨병, 관상동맥 질환과 같은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들은 하지 혈전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암은 혈액 응고를 촉진하여 혈류를 늦추고 종양혈전 형성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하지 혈전증을 유발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관상동맥 질환과 같은 다른 질환들은 종종 하지 동맥경화 및 혈관 협착을 동반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전증 위험 또한 증가합니다. 다리는 신체의 말단 부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 비해 혈전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다리에서 혈전이 떨어져 나와 혈류를 따라 폐로 이동하면 심각한 폐색전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폐색전증은 사망률이 매우 높으므로 다리에 혈전이 발생했다면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들은 다리가 혈전 발생에 경고신호라고 경고합니다. 만약 다음 4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면 혈전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첫째, 다리에 평소와 다른 통증이 느껴지면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다리의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전이 생기면 혈류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리의 근육과 신경으로 가는 혈액과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 비정상적인 다리 통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혈전증으로 인한 통증은 종종 경련성 산통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특히 심하고 견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로, 다리의 비정상적인 움직임 장애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지의 혈관이 좁아지면 혈전이 없더라도 허혈과 저산소증으로 인해 운동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 혈관이 좋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간헐적 파행을 경험하며 절뚝거리며 걷는 경우가 많고 짧은 거리를 걸은 후에도 멈춰서 쉬어야 증상이 악화되지 않습니다. 다리에 혈전이 생기면 운동장애가 더욱 악화되고 일부 환자는 아예 움직일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다리에 비정상적인 청색증이나 냉감 또는 족배동맥 맥박 소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 다리는 양쪽이 대칭이어야 하며 혈관이 건강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면 다리가 매우 따뜻하고 족배동맥의 맥박이 매우 강해야 합니다. 하지만 혈관에 문제가 생겨 혈전이 형성되면 허혈과 저산소증으로 인해 다리가 청색증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리가 창백해지고 차가워지며 족배동맥의 맥박이 사라지는 증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넷째, 다리에 평소와 다른 저림이나 부기가 나타나면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다리 한쪽의 저림이나 부기는 혈전의 징후일 수 있으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양쪽 다리의 저림이나 부기는 당뇨병성 신경병증, 당뇨병성 신병증, 신부전 또는 요독증과 같은 질환을 시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리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병원으로 가십시오. 혈전증은 매우 심각한 질병이므로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할수록 예후가 좋습니다. 뇌가 수축하기 시작하면 신체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뇌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관장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통해 생존의 힘을 깨닫고 감정의 과도한 변동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습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발달된 기관입니다. 사고의 기관이며 우리는 뇌를 이용하여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뇌는 인간 활동의 모든 과정을 관장합니다. 뇌가 축소되기 시작하면 신체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반응을 보이며 이는 뇌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몇 가지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뇌위축이란 무엇인가요? 뇌위축은 일반적으로 뇌 조직 부피의 후천적 감소, 뇌의 고랑과 일항의 깊어짐, 그리고 두개각 내 공간의 수증가를 의미합니다. 선천성 영아기와 비교하여 선천성 뇌위축이 있는 경우를 뇌이 형성증이라고 합니다. 뇌위축은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에게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며 중년 및 노년층에서는 CT 스캔이나 MRI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뇌 위축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1. 나이 증가. 일반적으로 이는 나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노인들은 신체 기능이 점차 저하되고 뇌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질환은 뇌허혈과 저산소증으로 이어져 뇌위축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 외부 손상. 일상생활에서 외상을 입거나 특히 만성 경막하혈종, 뇌좌상이 발생하거나 두개뇌 수술을 받은 후에는 후유증으로 뇌위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성인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뇌위축의 증상입니다. 3. 두개뇌 감염. 병원성 미생물이 혈류를 통해 뇌 조직으로 침입하면 국소 감염을 일으킵니다. 감염은 정상적인 뇌 기능을 저해하여 국소적인 뇌세포 퇴화 및 괴사를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국소적인 뇌위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흔한 두개뇌 감염으로는 화농성 수막염, 결핵성 수막염, 바이러스성 뇌염 등이 있습니다. 4. 독성 요인. 일산화탄소 중독은 손해 위축을 유발할 수 있는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따라서 불꽃놀이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요리 후 가스 밸브를 잠그고 밀폐되고 환기가 잘 안 되는 환경을 피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장기간의 알코올 남용이나 만성 알코올 중독은 손해 위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뇌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알코올은 절제하여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뇌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은 주로 뇌혈전증과 뇌출혈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질환은 혈액점도 증가, 혈류 속도 저하, 혈관벽의 거칠어짐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혈관벽에 혈전이 형성되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됩니다. 그 결과 해당 부위의 뇌 조직 세포가 허혈, 저산소증, 위축되고 심지어 괴사까지 일어나 궁극적으로 뇌위축 및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뇌가 수축하기 시작하면 신체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기억력 및 사고 능력 저하. 뇌위축은 흔히 뇌수막염, 뇌혈관 기형, 뇌종양, 영양실조 및 기타 질환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초기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기억력이나 사고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면 질병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뇌는 정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기억력과 인지 반응도 정상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건망증이 급격히 심해지고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일상적인 일조차 잊어버리는 등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기저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진찰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감정적 거리두기. 뇌위축증 환자들은 신경계 기능 저하로 인해 감정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이기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주로 타인과의 소통을 꺼리거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주도성을 잃거나 심지어 이전에는 즐겼던 것들에 대해 점점 더 혐오감과 짜증을 느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모두 뇌위축의 징후입니다. 주변의 노인이 갑자기 다른 사람처럼 보인다면, 예를 들어 따뜻하고 친절했던 노인이 갑자기 차갑고 냉담해진다면 뇌위축의 증상일 수 있으므로 즉시 검진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3. 운동장애가 발생합니다. 뇌위축증이 중기 단계로 진행되면 많은 환자들이 운동 기능 장애를 겪고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며 심지어 걸을 때 비틀거리는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는 춤이나 자전거 타기 같은 특정 운동을 잘했지만 질병에 걸린 후에는 그런 운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뇌위축이 상당히 심각해졌음을 나타냅니다. 4. 무표정. 뇌위축이 시작되기 전에 환자들은 점차 주변의 모든 것에 대한 흥미를 잃고 표정이 없어지고 외부 자극에 둔감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자기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의심이 많아지고 이기적이 되고 타인과의 소통을 꺼리고 오직 고립된 구석에 틀어박히고 싶어 합니다. 뇌위축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정기적으로 뇌검진을 받으세요. 뇌위축은 뇌세포 영양실조나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뇌 건강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정기적인 병원 검진을 받으며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감정 상태 개선. 살다 보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점차 슬픔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슬픔은 인간의 정상적인 감정 중 하나이지만 우울감이나 슬픔에 오랫동안 빠져 있으면 신체 분비 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특히 뇌 기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두뇌 훈련 강화. 뇌세포를 활발하게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는 정상적인 뇌 기능을 보장하고 뇌 위축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책이나 신문을 읽는 것과 같은 규칙적인 독서는 뇌를 운동시키고 건강한 인지 기능을 촉진하여 뇌 위축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4. 일과 휴식의 균형을 유지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십시오. 무리한 활동은 피하고 자신의 능력에 맞는 신체 활동이나 운동을 통해 체력을 증진하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세요. 또한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매일 태극권이나 기공을 수련하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뇌의 산소 공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균형 잡힌 식단. 가벼운 식사를 유지하고 규칙적인 배변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비는 뇌 위축을 유발할 수 있으며 뇌졸중은 뇌 조직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단 관리가 특히 중요하며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6. 원발 질환을 관리하십시오. 노인의 경우 뇌혈관 질환이 뇌 위축의 흔한 원인이므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의 질병을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하여 질병의 진행을 최대한 늦추고 뇌 위축을 예방하십시오. 노화가 느린 남성은 일반적으로 6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보입니다. 만약 이 중 2가지 이상을 보인다면 그들의 생물학적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10살 정도 젊습니다. 뭐라고요? 올해 70세세요? 정말 안 보이네요. 50살이라고 하면 다들 믿을 거예요. 송할아버지는 올해 70세인데 나이 든 기색이 전혀 안 보이세요. 다들 송할아버지가 젊어 보이는 비결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송할아버지는 비결이 뭐냐고요? 그냥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하는 것뿐이에요. 라고 말씀하세요. 송노인은 건강보조제를 전혀 복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가 건강을 위해 투자하는 유일한 것은 정기검진뿐이라고 했다. 그 외에는 생활 속 작은 부분까지 신경 쓰고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며 자기 절제력을 발휘한다고 했다. 남성들이 나이가 들수록 그들 사이의 차이는 더욱 커진다. 어떤 남성들은 실제 나이는 그리 많지 않은데도 매우 늙어 보이는 반면 어떤 남성들은 나이가 꽤 많은데도 여전히 젊어 보인다. 이러한 상황의 원인은 남성들이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남성은 자동차와 같습니다. 관리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운전만 한다면 아무리 좋은 차라도 쉽게 닳고 가치가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의사들은 노화가 느린 남성들이 일반적으로 6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보인다고 경고합니다. 만약 남성이 이러한 특징 중 2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의 생물학적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10살 더 젊습니다. 첫째, 노화가 느린 남성은 일반적으로 삶에 대한 열정이 더 강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하루 종일 무기력하고 아무 것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며 사회생활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마치 좀비처럼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기간에 지적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노년에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삶에 대한 사랑은 남자의 왕성한 에너지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의 표현이다. 젊음을 유지하는 데에는 삶에 대한 애정이 필수적이며 이는 노년층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층이라도 여전히 즐겁고 활력을 주는 취미 생활을 많이 하고 있다면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는 노년층은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로, 노화가 느린 남성들은 일반적으로 운동을 즐긴다. 남자들은 왜 운동을 할까요? 보디빌딩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남자들이 운동하는 이유는 근육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입니다. 30세 이후부터 남성은 매년 1에서 3%씩 근육량을 잃기 시작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몸이 전체적으로 느슨해지고 관절과 뼈가 약해집니다. 근육질 남성을 보면 왜 더 건강하고 남성적이며 활력이 넘치는 느낌을 받을까요? 같은 무게라도 근육은 지방보다 부피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방이 아니라 근육입니다. 남성이 지방이 쌓이면 배가 나와서 특히 나이 들어 보이기 쉽습니다. 셋째, 노화가 느린 남성은 일반적으로 성격이 좋다. 만약 남자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자주 화를 낸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사납게 보이고 노화도 빨라질 것입니다. 전통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분노는 사람을 극도로 흥분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서양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분노할 때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심박수가 증가합니다. 장기적으로 이는 면역력 저하와 내분비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노화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넷째, 노화가 느린 남성은 일반적으로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담배를 피우는 남성이 더 늙어 보이고 수척해 보이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는 담배의 타르, 니코틴, 니트로사민, 벤조웨이익 피렌 등 다양한 유해 물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해 물질은 신체의 여러 장기를 손상시켜 내부에서부터 노화를 유발합니다. 다섯째, 노화가 느린 남성은 일반적으로 과음하지 않습니다. 술을 즐기는 정도가 심할수록, 그리고 마시는 양이 많을수록 노화는 빨라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음주는 신체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손상을 입히기 때문입니다. 위, 간, 뇌, 췌장, 신장,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술을 마시는 사람이 어떻게 노화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섯째, 노화가 느린 남성들은 일반적으로 늦게까지 깨어있지 않습니다.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남성분들은 이 점에 유의하세요. 소중한 수면 시간을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수면을 통해서만 온전히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밤늦게까지 깨어있으면 장기들이 과로로 인해 더 빨리 노화될 수 있습니다. 혈압을 낮추는 최고의 식품이 발견됐다. 샐러리가 아니라고? 의사, 꾸준히 섭취하면 혈압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혈압은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의 유병률을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고혈압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샐러리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그럴까요?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식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고혈압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1. 유전적 요인. 고혈압 환자의 약 60%는 가족력이 있습니다. 이는 고혈압이 유전 질환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고혈압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혈압 건강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2. 부실한 식단. 고혈압 환자 중 많은 사람들이 자극적인 맛의 음식을 즐겨 먹는 경향이 있지만 나트륨 함량이 과도한 음식은 고혈압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화가 잘 되는 가벼운 과일과 채소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고 섬유질이 풍부한 통곡물과 견과류, 그리고 사과와 감 같은 과일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고혈압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3. 비만. 체질량 지수, BMI, 증가는 고혈압의 가장 위험한 요인입니다. 비만,
특히 비만인의 과도한 지방은 동맥경화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지방 조직 내 모세혈관 수 증가로 인해 혈류량을 증가시켜 고혈압을 초래합니다. 4. 심리적 요인. 심리적 요인 또한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혈압이 신경호르몬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장기간 정신적 스트레스 상태에 있으면 자율신경계 기능 장애가 발생하기 쉽고 장 기능 및 기타 신체 기관의 기능에도 변화가 생겨 고혈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흡연 및 음주. 많은 사람들이 흡연과 음주 습관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행위는 인체에 전혀 이롭지 않습니다. 알코올과 담배에는 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신체 균형을 깨뜨리고 고혈압 발생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의 분류. 정상 혈압 120수은주 밀리미터 미만, 80수은주 밀리미터 미만. 정상 범위 상한치 120에서 140수은주 밀리미터, 90에서 99수은주 밀리미터. 1단계 고혈압 증상, 경증 140에서 159수은주 밀리미터, 90에서 99수은주 밀리미터. 2단계 고혈압 증상, 중등도 160에서 179수은주 밀리미터, 100에서 109수은주 밀리미터. 3단계 고혈압 증상, 중증 180수은주 밀리미터, 110수은주 밀리미터. 단독 수축기 고혈압 증상, 140수은주 밀리미터 또는 90수은주 밀리미터. 혈압을 낮추는 최고의 식품이 발견됐다. 샐러리가 아니라고? 의사, 꾸준히 섭취하면 혈압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샐러리는 칼로리와 지방 함량이 낮고 혈압과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샐러리에는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풍부하여 식후 포만감을 높여주고 위장 운동을 촉진하며 체내 독소 배출을 돕습니다. 따라서 체중 조절과 혈압 강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샐러리 외에도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식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목이버섯. 목이버섯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버섯입니다. 목이버섯에는 다당류, 지방, 단백질, 미량 원소 및 기타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혈당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목이버섯은 항응고, 항혈전, 항혈소판 응집 및 항지질 효과가 뛰어납니다. 혈액 점도를 낮추고 혈관을 부드럽게 하여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2. 여주. 여주, 스멜론은 인슐린과 유사한 폴리펩티드가 풍부하게 함유된 흔한 식품으로 혈당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어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또한 여주를 일상생활에서 섭취하면 열을 내리고 해독 작용을 하며 다른 음식의 소화 및 흡수를 돕고 지방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마늘. 마늘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항고혈압제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보조 효과는 비교적 미미하며 장기간 복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은 혈관 내피 세포를 억제하고 산화질소 농도를 증가시키며 세포 내 칼슘 이온 채널을 차단하고 혈관 평활근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늘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고 혈중 지질 수치를 낮추는 데 보조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는 생마늘을 더 많이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양배추. 배추는 칼륨이 풍부하며 세포 안팎의 칼륨 나트륨 균형은 나트륨과 칼륨에 의해 유지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양배추를 더 많이 섭취하면 나트륨 이온이 세포 밖으로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되고 체내 나트륨과 수분 배출을 증가시켜 신체 부담을 줄여주며 칼륨 이온이 체내에서 빠르게 이동하여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양파. 고혈압 환자는 양파를 더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양파는 영양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약효도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양파는 항균, 거담, 항염, 이뇨, 발한, 혈압 강화, 항암 및 건강 증진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파는 혈압을 낮추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양파에 함유된 프로스타글란딘 A1은 혈관에 직접 작용하여 혈관을 이완시키고 말초 혈관과 관상동맥의 저항을 감소시키며 카테코라민과 같은 혈압 상승 물질의 작용을 억제하여 혈압을 낮춥니다. 양파는 중장년층, 특히 심혈관 질환 환자에게 좋은 건강 채소입니다. 6. 다시마. 다시마에는 요오드 함량이 비교적 높습니다. 또한 다시마에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 벽에 붙은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병변 및 염증성 삼출물의 배출을 촉진하며 혈압을 낮추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며 유해물질 배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식단 보충 외에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1. 적당한 운동. 고혈압 환자는 격렬한 운동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강도의 운동은 혈압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으며 올바른 호흡법과 병행하면 혈압을 낮추는 데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들은 복식 호흡을 통해 전신의 혈관과 근육을 이완시켜 혈압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2. 전통 의학 지압. 예를 들어 귓바퀴 뒤쪽 호물 분당 90회씩 마사지하여 귀가 붉어지고 따뜻해질 때까지 문지르면 고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체의 12개 경락이 모두 귀를 통과하기 때문이며 이에 해당하는 혈자리를 찾는 것 또한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중년 및 노년층도 규칙적으로 머리를 빗으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손을 빗처럼 사용하여 앞에서 뒤로 빗으면서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만져주세요. 꾸준한 빗질은 두피의 혈자리를 자극하여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3. 늦게까지 깨어있지 마세요. 늦게까지 깨어있는 것은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켜 혈액 내 물질 대사에 영향을 주고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경계 손상을 초래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저해하고 혈관의 비정상적인 확장 및 수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늦게까지 깨어있는 것을 피하는 것은 혈압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뇌가 수축하기 시작하면 신체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뇌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관장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통해 생존의 힘을 깨닫고 감정의 과도한 변동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습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발달된 기관입니다. 사고의 기관이며 우리는 뇌를 이용하여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뇌는 인간 활동의 모든 과정을 관장합니다. 뇌가 축소되기 시작하면 신체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반응을 보이며 이는 뇌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몇 가지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뇌 위축이란 무엇인가요? 뇌 위축은 일반적으로 뇌 조직 부피의 후천적 감소, 뇌의 고랑과 일항의 깊어짐, 그리고 두개강 내 공간의 수증가를 의미합니다. 선천성 영아기와 비교하여 선천성 뇌 위축이 있는 경우를 뇌 이형성증이라고 합니다. 뇌 위축은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에게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며 중년 및 노년층에서는 CT스캔이나 MRI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뇌 위축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1. 나이 증가. 일반적으로 이는 나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노인들은 신체 기능이 점차 저하되고 뇌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질환은 뇌허혈과 저산소증으로 이어져 뇌위축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 외부 손상. 일상생활에서 외상을 입거나 특히 만성 경막하혈종, 뇌좌상이 발생하거나 두개뇌 수술을 받은 후에는 후유증으로 뇌위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성인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뇌위축의 증상입니다. 3. 두개뇌 감염. 병원성 미생물이 혈류를 통해 뇌 조직으로 침입하면 국소 감염을 일으킵니다. 감염은 정상적인 뇌 기능을 저해하여 국소적인 뇌세포 퇴화 및 괴사를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국소적인 뇌위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흔한 두개뇌 감염으로는 화농성 수막염, 결핵성 수막염, 바이러스성 뇌염 등이 있습니다. 4. 독성 요인. 일산화탄소 중독은 소뇌 위축을 유발할 수 있는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따라서 불꽃놀이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요리 후 가스 밸브를 잠그고 밀폐되고 환기가 잘 안 되는 환경을 피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장기간의 알코올 남용이나 만성 알코올 중독은 소뇌 위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뇌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알코올은 절제하여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뇌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은 주로 뇌혈전증과 뇌출혈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질환은 혈액점도 증가, 혈류 속도 저하, 혈관벽의 거칠어짐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혈관벽에 혈전이 형성되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됩니다. 그 결과 해당 부위의 뇌 조직 세포가 허혈, 저산소증, 위축되고 심지어 괴사까지 일어나 궁극적으로 뇌위축 및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뇌가 수축하기 시작하면 신체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기억력 및 사고 능력 저하. 뇌위축은 흔히 뇌수막염, 뇌혈관 기형, 뇌종양, 영양실조 및 기타 질환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초기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기억력이나 사고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면 질병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뇌는 정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기억력과 인지 반응도 정상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건망증이 급격히 심해지고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일상적인 일조차 잊어버리는 등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기저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진찰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감정적 거리두기. 뇌위축증 환자들은 신경계 기능 저하로 인해 감정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이기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주로 타인과의 소통을 꺼리거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주도성을 잃거나 심지어 이전에는 즐겼던 것들에 대해 점점 더 혐오감과 짜증을 느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모두 뇌위축의 징후입니다. 주변의 노인이 갑자기 다른 사람처럼 보인다면, 예를 들어 따뜻하고 친절했던 노인이 갑자기 차갑고 냉담해진다면 뇌위축의 증상일 수 있으므로 즉시 검진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3. 운동장애가 발생합니다. 뇌위축증이 중기 단계로 진행되면 많은 환자들이 운동 기능 장애를 겪고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며 심지어 걸을 때 비틀거리는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는 춤이나 자전거 타기 같은 특정 운동을 잘했지만 질병에 걸린 후에는 그런 운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뇌위축이 상당히 심각해졌음을 나타냅니다. 4. 무표정. 뇌위축이 시작되기 전에 환자들은 점차 주변의 모든 것에 대한 흥미를 잃고 표정이 없어지고 외부 자극에 둔감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자기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의심이 많아지고 이기적이 되고 타인과의 소통을 꺼리고 오직 고립된 구석에 틀어박히고 싶어 합니다. 뇌위축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정기적으로 뇌검진을 받으세요. 뇌위축은 뇌세포 영양실조나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뇌건강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정기적인 병원 검진을 받으며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감정 상태 개선. 살다 보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점차 슬픔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슬픔은 인간의 정상적인 감정 중 하나이지만 우울감이나 슬픔에 오랫동안 빠져 있으면 신체 분비 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특히 뇌 기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두뇌 훈련 강화. 뇌세포를 활발하게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는 정상적인 뇌 기능을 보장하고 뇌위축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책이나 신문을 읽는 것과 같은 규칙적인 독서는 뇌를 운동시키고 건강한 인지 기능을 촉진하여 뇌위축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4. 일과 휴식의 균형을 유지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십시오. 무리한 활동은 피하고 자신의 능력에 맞는 신체 활동이나 운동을 통해 체력을 증진하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세요. 또한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매일 태극권이나 기공을 수련하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뇌의 산소 공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균형 잡힌 식단. 가벼운 식사를 유지하고 규칙적인 배변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비는 뇌위축을 유발할 수 있으며 뇌졸중은 뇌 조직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단 관리가 특히 중요하며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6. 원발 질환을 관리하십시오. 노인의 경우 뇌혈관 질환이 뇌위축의 흔한 원인이므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의 질병을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하여 질병의 진행을 최대한 늦추고 뇌위축을 예방하십시오. 여주가 요산 수치를 낮출 수 있을까요? 의사, 이 5가지 식품이 요산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더 많이 섭취해보세요. 요산 수치가 높을 때는 식단을 통해 적절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주를 먹으면 요산 수치를 낮출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요산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함께 알아볼까요? 고요산혈증 증상. 1. 관절 부종. 많은 사람들이 관절 부종과 통증을 겪으면서 단순히 과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혈류를 통해 온몸으로 운반되는 요산 수치가 높아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혈중 요산 수치가 너무 높으면 혈액 속에서 결정화되어 침착될 수 있습니다. 혈액은 이러한 결정들을 몸 전체의 관절로 이동시키고 결정 또한 혈액과 함께 관절에 쌓여 관절 부종, 관절염 악화 및 관절 통증을 유발합니다. 2. 갑작스러운 소별량 감소 또는 소별량 감소. 신장의 요산 결정이 침착되면 급성 및 만성 요산신병증과 요로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생요관 및 기타 부위의 다량의 요산 결정이 침착되면 급성 요로 폐색을 일으켜 소별량 감소, 문요, 급성 신부전과 같은 갑작스러운 증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요산 수치 상승 가능성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3. 자주 갈증을 느끼며 특히 밤에 물을 더 많이 마십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잠이 들면 여러 장기와 신진대사가 안정된 상태가 되므로 갈증을 느끼지 않고 밤중에 일어나 수분을 보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산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혈중 요산 농도가 높으면 몸에 자극을 주어 잦은 갈증을 유발하고 체내 요산을 희석시키기 위해 더 많은 물을 마셔야 합니다. 4. 잦은 허리 통증.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과도한 운동이나 힘든 육체 노동을 할 때만 허리 통증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에도 자주 허리 통증을 느낀다면 이는 체내의 요산 결정이 축적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요산 수치가 높으면 신장 결석이 생길 수 있으며 신장 결석이 처음 나타날 때 허리 통증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종류의 허리 통증을 경험했다면 즉시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여주가 요산 수치를 낮출 수 있을까요? 일부 사람들은 여주가 요산 수치를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요산은 퓨린 대사의 산물입니다. 고요산혈증이나 통풍 환자는 식단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퓨린 함량이 낮은 식품을 섭취해야 합니다. 여주는 퓨린 함량이 낮은 채소로 요산 수치가 높은 환자들이 섭취할 수 있지만 요산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확실히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주를 적당량 섭취하면 식욕을 증진시키고 위장 운동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주는 혈압과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요약하자면 여주는 퓨린 함량이 낮은 채소로 고요산혈증이나 통풍 환자가 섭취할 수 있지만 요산 수치를 낮추는 데 뚜렷한 효과가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의사, 이 5가지 음식은 요산 수치를 낮추는데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더 많이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오이. 요산 수치가 높은 사람도 일반적으로 오이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이는 퓨린 함량이 낮고 비타민 B와 C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이를 더 많이 섭취하면 요산 수치를 낮추고 신장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이는 칼로리가 낮아 체지방 감소에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오이 껍질에는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음식물 찌꺼기로 인한 손상을 줄이기 위해 오이를 먹기 전에 소금물에 20분간 담가두는 것이 좋습니다. 2. 토마토. 토마토는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입니다. 적당량을 섭취하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장연동 운동을 활성화하며 미용 및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혈중 요산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혈관 탄력성을 개선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혈중 요산 침착을 방지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토마토를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샐러리. 요산 수치가 높을 때는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채소는 위장 운동을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샐러리는 섬유질 함량이 높은 식품입니다. 혈중 요산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샐러리를 식단에 정기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샐러리는 부기를 줄이고 이뇨 작용을 촉진하여 요산 배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중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 체내 환경이 일반적으로 산성으로 변하는데 샐러리는 알칼리성 식품이므로 샐러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산성을 중화시켜 요산 배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4. 옥수수 수염. 옥수수 수염은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이뇨 작용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소변의 pH를 조절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요산 배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며 요산 수치를 낮추는 데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당뇨병은 혈당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이므로 당뇨병 환자는 일상 식단에 대해 매우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면 고혈당 환자는 옥수수 수염을 섭취해 볼 수 있습니다. 옥수수는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뛰어나 고혈당 환자의 혈당 안정화에 도움을 주고 혈당 강화제 부작용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5. 릴리. 백합은 장식용으로도 훌륭한 꽃일 뿐만 아니라 단백질, 지방, 철, 인, 비타민 B1과 B2 등 다양한 성분이 풍부한 전통 중국 의약품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백합은 죽에 넣어 먹거나 물에 우려 마시면 요산 수치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백합에 함유된 코리친은 소변을 알칼리화하여 요산 배출을 촉진합니다. 식이요법 외에 요산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더 해야 할까요? 1. 물을 더 많이 마시세요. 수분 섭취량을 늘리는 것은 요산 배출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신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체내에서 요산이 배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변을 통해 과다한 요산을 배출하면 체내 요산 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으로 충분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소변량이 줄어들어 요산 배출이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체내 요산 농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발을 자주 물에 담그세요. 인체는 혈액을 통해 노폐물을 흡수하고 배출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요산의 이용과 배출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20분 정도 담그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신진대사가 활성화되므로 정기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잠자기 전에 과도한 운동을 피하십시오. 운동은 체내 요산 수치를 낮출 수 있으므로 운동 강도와 지속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침 전에 운동을 하면 체내에 젖산이 생성되어 요산 배출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는 체내 요산 감소를 저해하여 정상적인 신진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